공감다락방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뇌행복문화원 대표로 계시는 전병식 대표님께서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셨는데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1년 경력의 초등교육자입니다. 교육 전문직으로서 10여 년간 교육청에서 근무했고 교장, 교감 등 현장 교육자로서 30년간 학생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현재 한국뇌행복문화원의 대표이며 한국지식문화원 대표 강사,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교수이며 뇌건강 인문학 강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네, 저도 퇴임을 한 지가 이제 3년이 됐는데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퇴임하고 나서 그 공간을 두지 않고 여운을 두지 않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퇴임하시고 나서 퇴임하신 그 소감 이후의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이렇게 즐겁게 바쁘다라고 할까요? 네네. 공직에 있으니까 염려와 또 네. 걱정도 많았는데 자유로운 바쁨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자유로운 바쁨. 예, 하여튼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축적시키셨던 노하우를 이게 다시 또 이제 우리 후배들과 또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그런 컨텐츠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신 것 같아요. 예. 자녀를 이제 처음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도 설레기도 할 것 같고, 네, 그렇죠. 또 기대보다는 또 염려와 걱정도 또 앞설 것 같고, 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자녀에게 부모가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으면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자녀의 속도에 맞추어 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4개의 주제로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네, 네. 완벽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네. 4개의 주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습 환경 조성하기, 네. 두 번째는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는 대화법, 네, 네. 세 번째는 평생학습 태도를 위한 부모님의 역할, 네. 네 번째는 부모와 교사의 협력적 관계를 위한 소통법, 꼭 네. 필요한 4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요즘 그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학교와 가정의 어떤 소통의 문제인데 네. 특히 이제 그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는 대화법 이거는 정말 부모님들이 더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님들도 생활 패턴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의 준비물 챙기는 거. 네. 특히 이제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될 텐데 그 준비물을 챙기는 일이라든가 바른 생활 습관을 조성하는 거 어떤 일보다도 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학습 공간과 또 준비물 관리, 네. 또 학습 습관 조성 요 축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학습 공간 마련입니다. 네, 네. 자녀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야 하는데요. 소위 말하면 뭐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자녀의 공부방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 방에는 적절한 조명이나 또 정돈된 환경으로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은데요. 소음을 적게 하고 또 장난감 같은 건 좀 치워서 정리정돈이 잘 된 방을 준비해 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방은 자녀가 학습 공간을 스스로 꾸려서 자율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환경에서 네. 책임감과 만족감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준비물 관리에 관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과거에 박사님이나 저나 자녀 학교 보낼 때는 학습 준비물을 일일이 다 준비해 갔잖아요. 네. 지금은 학교에서 일괄 준비를 해서 다 네, 배부를 네. 합니다. 아마 예산 건장이 1인당 한 4만 원 정도 네, 이런 네, 예산이 네. 부여되는데요. 공동 구매하면서 더 저렴하게 어지간한 준비물은 다 학교에서 제공해 줍니다. 네, 그래서 네,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면 매일 점검을 해서 자녀 스스로가 그것을 챙겨갈 수 있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네. 물품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학용품을 정리할 수 있는 상자나 또 서랍 같은 거 마련하고요. 학교에서 자주 쓰는 학용품들은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 스스로가 이름을 써서 네, 네.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음. 습관이 또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학습 습관 조성이 필요하겠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처럼 일관성 있는 시간표에 의한 생활이 중요한데요. 정해진 시간에 과제나 복습 뭐 이러한 규칙을 정해주는 네. 것이 좋겠습니다. 장시간보다는 15분이나 20분 단위의 휴식을 포함한 짧고 집중적인 학습이 효과적입니다. 네, 네. 더불어 이 과정에 칭찬과 격려는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이가 노력한 점, 또 결과보다는 과정을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좋은데요. 작은 거라도 부모님의 바람대로 목표를 달성했다면 칭찬 스티커나 또 네, 그 네, 네. 스티커가 모아지면 가벼운 선물 같은 것도 좋겠습니다. 또 특히 학습 습관 조성에 가장 중요한 독서 습관을 가족과 함께 아, 네. 들이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독서는 모든 학습 전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취침 전 10분간 독서라든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서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가정 내 일상에서의 학습 연계인데요. 학교 공부한 내용을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학습 내용이 장기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덧셈이나 뺄셈 또 좀 더 나아가서 곱셈을 배울 때에도 저녁 식사 준비할 때 네. 재료 같은 걸 가지고라도 네, 또 네. 이런 돈셈을 하는 거라도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학습한 것을 가정에서의 연계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칭찬 스티커도 참 중요하지만 요 시기에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실수를 빈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네. 칭찬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격려도 괜찮아.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다음엔 잘하면 되지. 이런 격려의 말을 좀 이렇게 칭찬과 함께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독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 네. 함께 그런 얘기가 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엄마가 10번 읽어주는 것만큼이나 아빠가 한 번 읽어주는 게 그렇죠. 더 효과적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항상 늘 바쁜 아빠도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맞벌이 부부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자녀의 이제 교육에 특히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역 사회나 교육 지원 자원을 활용하려면은 어떤 좀 이게 루트가 있을까요? 네. 아마 그 1월 7일 신입생 예비 소집 때 학교에서 상세한 안내할 때도 네, 네. 늘봄 학교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안내를 해주셨을 겁니다. 네, 네. 그래도 이 시간에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네.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학교에서 그 지역 사회와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말하자면 교육과 돌봄이 연계된 네. 종합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부 정책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늘봄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은 크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작년 2024년도에 1학년에 먼저 네, 선 적용을 네. 했고요. 올해는 1, 2학년에 적용이 됩니다. 네. 이것은 공부 끝난 후 방과 후에 매일 2시간씩 학생들의 적응 활동이라든가 또 교과 관련 학습이라든가 또 체험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2시간씩 무상으로 네, 진행하게 네. 됩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네, 더도 네. 없는 네, 혜택이죠. 그렇죠. 네, 네. 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이어 또 다른 축은 선택형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네. 선택형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과 또 돌봄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요. 용어가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24년도에는 과도기였고 올해도 사실은 과도기에 들어가는데 네, 네. 내년에는 전체 100%가 늘봄 학교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혜택받게 하고자 네. 교육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시도교육청에서 이해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선택형 프로그램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전에 방과 후 학교라고 네, 부르던 네, 네. 그것입니다. 아, 그래서 네, 네. 수익자 부담으로 일부 학생은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요. 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네, 네. 특기 적성 프로그램 또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서 부서를 다양하게 조직해서 꾸리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나요? 많죠. 아, 네. 네, 네. 그리고 돌봄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자녀만 혼자 있게 되죠. 그래서 네. 학원을 또 학교 방과 후 활동 끝나면 학원도 보내게 되는데요. 그 틈새 시간까지도 아, 돌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후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것과 또 늘품 꿈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명칭들이 아주 네. 네. 오후 네. 돌봄 교실은 그 이전까지 초등 돌봄 교실을 말하는데 네, 네. 일원화하면서 아마 올해까지만 적용되면 내년부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네, 텐데요. 네. 이것은 1, 2학년 희망하는 학생 중에 한부모 가정 또 맞벌이 아, 다자녀 네, 네. 또 맞벌이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네, 네. 수요가 부족했을 때에는 일반 가정까지 네, 이제 네. 혜택을 주게 됩니다. 방과 후에 아마 한 7시까지 돌봄을 무상으로 해주시는데요. 네. 간식비 정도는 내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에는 이제 돌봄 전담사가 관리해서 그 하루에 1개씩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요. 어, 나머지는 독서나 놀이 등 네. 자율활동으로 그 시간을 꾸려가게 됩니다. 또 하나 박사님께 늘품꿈터 아까 말씀드린 네, 이게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네. 요거는 아까 방과 후 학교 아, 그 네. 지금은 교육 프로그램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네. 불리는 이 방과 후 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틈새 시간을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아, 3학년부터 6학년 네. 중에 희망 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음. 여기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것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쉬는 공간, 아.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거기 보호하는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전담사들이. 네, 네. 그래서 네. 학교에서 오전과 또 방과 후 전까지 교육을 하면 가장 안전하게 여기는 것이 학교라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네, 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교육기관보다 오히려, 돌봄으로서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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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구체적인 그런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는 부분에도 참 굉장히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러나 이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든 꼭 필요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도 부담 여러 가지가 네, 있어서 그렇죠. 교육 전문기관 아니냐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크게 본다면 네. 필요한 네, 이제 네, 네. 시스템입니다. 이제 더 내실화를 기해야 그렇죠. 되겠죠. 네, 네, 네. 학교에 이제 처음 가는 아이들이 첫 번째 접하는 환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무엇보다도 친구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혹시 이제 아이들 간의 또래 관계에 이제 발생할지 모르는 갈등을 어떻게 좀 대비하고 또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친구와의 협력과 또 갈등 해결 능력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네. 배우게 되는 시기인데요. 건강한 이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을 그렇죠. 습득하는 기회가 네, 좀 필요하죠. 그래서 2가지 축으로 나눠서 협력 능력 지도하고 또 혹시나 생기는 갈등 해결 그렇죠. 네. 그 능력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블록 쌓기나 협동화 연극 등의 공동 체험 활동을 좀 시켜서 네. 협력이 왜 중요한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친구와 함께하면 더 쉽고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가정 내에서 또 모범을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그렇죠. 되는데요. 네,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네. 아버님께서 학교 행사에 간혹 참여하시면 인기가 아주 최고세요. 그래서 네. 이 아버님께서 특히 저녁 준비라든가 식사 후에 네. 또 어머님을 도와주시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네, 네, 네. 이런 협력적인 모습을 아, 예.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아이들한테 그거보다도 더 좋은 공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갈등 해결 능력 지도는
친구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적절한 해결법을 또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네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네네. 또 갈등을 일으킨 친구와도 그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게끔 감정 표현과 공감 능력을 길러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자기 물건을 가져간 친구랑 다퉜어요. 근데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이가 나빠지다 보니까 본인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것을 애들은 다 크면서 싸우게 돼. 별거 아니야. 음. 이렇게 지나기보다는 네 물건을 음. 가져갔을 때 마음이 어땠냐. 네네. 네. 이 들어주시고 그런데 가져가기 전에 먼저 빌려줬더라면 또 어땠을까? 그러면 아이가 자기 자신의 태도를 또 돌아보게 되고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겠는데요. 서 박사님 이런 감정 표현 공감의 박사님이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음. 사실은 화내거나 다투는 대신 음. 대화로 친구 간의 갈등을 네. 풀어갈 수 있게 이것은 학교에서만 지도할 부분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분한 네. 지도가 예.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이 갈등이 해결이 되는데 그 갈등 해결 과정도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갈등 후 우리 자녀가 먼저 사과하고 음. 화해를 했다 그러면 칭찬을 해주시고 네. 독려를 해주셔서 친구와의 관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평소에 자녀와의 공감과 경청의 네. 대화법을 그렇죠. 이제 훈련이라고 할까? 네. 이런 연습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말을 끝까지 끼어들지 않고 또 해결책 제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습관, 네네. 또 자녀가 말하고 있으면 비언어적인 신호로 아, 끄덕여주거나 눈을 맞춰주거나 이런 것들, 그렇죠. 또 네. 자녀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다시 말하면서 네. 내가 네 얘기를 잘 관심 갖고 있다라는 사인을 또 네.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이런 뜻으로 말한 건 맞지? 이렇게. 네, 네, 네. 예. 아, 네. 아, 네. 박사님 제가 네. 예시를 못 드는 걸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네. 이렇게 경청의 대화를 자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네. 네. 또 공감의 대화법, 그러니까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충분히 인정하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런 일로 뭘 또 지금까지 화가 나 있어라고 야단보다는 네네네. 속상했겠구나. 그렇죠. 네. 한마디가 더 네. 효과가 있고요. 또 감정에 공감하며 위로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네. 긍정적인 피드백, 또 친구와 사귀는 게 어렵거나 또 화해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거나 네.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용기를 주셔서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돼요. 아이들, 친구들, 또래 관계.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한 가족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여러 자녀가 있을 때 네. 자녀들 사이의 갈등을 갖다가 부모님들이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가정이 네. 많아서 자녀 사이의 갈등을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자녀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경청 대화법, 공감 대화법 참 이게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힘들 쉬운데 막상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게 쉽지 않은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유태인들은 그 자녀에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라고 이제 강조하고 암기나 또 이렇게 필기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자녀들의 호기심이나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는데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네. 자녀의 호기심이나 또 창의성 신장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우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네.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호기심과 창의성이 자녀의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력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열린 질문과 열린 태도로 답하기, 네. 또 탐구 활동 기회 제공, 또 다양한 경험에 자녀를 노출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네나 또는 아니요. 또 자녀가 물었을 때도 자녀가 왜 그랬을 때 단답식으로 하기보다는 네, 네. 추가적인 질문이나 아, 네. 또 추가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 네, 네.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 지금 한국의 교육, 부모님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인정하고 그렇죠. 네.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교장실에 찾아온 아이가 음.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고민스러우면서 한마디가 저 방과 학교 끝나도 학원 3개를 더 가야 돼요. 아, 네. 근데 가기 싫고 힘들어요. 네, 네. 네. 너무나 가여워서 가기 싫은 날은 안 가도 돼. 아하, 그랬더니요. 네, 네.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가요. 왜 그냥 나가나 물었더니 안 가면 엄마가 속상해해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 학부모님들 교육할 때는 네, 네. 이 사례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정해진 지식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은 버전이 날로 발전해서 그렇죠. 네. 따라갈 수가 없는데 네. 옆에 친구 우리 자녀의 친구 엄마가 어떤 학원 보내면 너도 그 학원 다녀보고 네, 네. 또 우리 한국 사회처럼 밀집도가 이제 이렇게 있는 나라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사실은 내 자녀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요. 전차시에도 말씀드렸듯이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에 추가하는 것도 사실은 질문에 의한 학습 네, 탐구 네. 능력이 항상인데 다른 사람 쫓아서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 그 네, 시간에 그렇죠. 내 자녀의 장점을 발견해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다양하게 체험을 해서 네, 네. 호기심을 느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양한 그 체험 활동 속에 또 경험 속에 노출이 돼서 자기만의 것을 발견할 때 이때가 창의성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지식을 새롭게 응용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네. 쉽게 창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창의성을 신장시키려면 아이가 표현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겠죠. 네, 네. 어떤 학부모님은 그림을 그릴 때도 머리는 까만색이지 네, 네. 살색은 이색을 칠해야 되지 그림 그리는 숙제조차 그리고 아이들이 만들기 방학 동안에 하는 과제도 너무나 완벽히 해보내시는데 치중을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네, 기회를 네,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다가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그리고 말씀이죠. 네, 네. 실패를 통해서도 네.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격려로서 돌려주시고요. 또 상상력이나 사고력을 네.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가정에서도 해주셔야 되는데요. 또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체험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네. 이번 주말에는 세계 음식 축제에 가볼까? 네. 어느 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을까라고 호기심을 또 이번에는 이 재활용품 갖고 어떤 로봇을 만들어 볼까? 시간이 없겠죠. 네. 그렇지만 시간을 내서 한번 아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본다면 어머님들께서도 롱런 하실 수 있는 네, 네. 인재를 만드실 수 그렇죠. 있는 폭을 넓히신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아이의 이제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장점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장점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그렇죠. 발견하는 거. 그 그렇죠. 속에서 또 큰 장점이 나올 수 있고 예. 뭐 이렇게 유태인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때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예? 열등생이었는데 그가 뭐 15살쯤 나이 때까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과학 서적을 다 독파하는 네. 그런 어떤 걸 본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좀 특별하게 다름이 보이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있어서 너무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끝으로 그 학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선생님과의 소통 문제거든요. 네. 예. 뭐 물론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도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걸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모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부모와 교사의 협력 관계 이제 중요한 줄은 알지만 소통이 쉽지 않은데 오랜 기간 이제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좀 학교와 네. 가정이 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해질까 나름대로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어떤 게 네. 있는지. 네. 교육청에 근무할 때의 민원이나 또 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그 네. 줄기. 어떤 줄기냐면 소통이 없었던 네. 네. 담임 선생님을 바꿔달라. 아하. 네. 또 담임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불만. 그리고 상담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 출발한 것들이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네. 네. 또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을 바꿔달라는 그 요구 과정에서 마음의 병을 또 얻으시고 네. 네. 병가를 내십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신 그 곳에서 아이들은 다른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힘든 과정의 모든 일의 중심에는 소통의 부재이죠. 네. 자, 지금 교사는 자녀와 가장 학교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지도하는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네. 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는 자녀의 정서나 또 학습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네. 네. 첫 번째 교사와 신뢰를 쌓는 노하우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첫인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날 또 미소와 인사와 함께 긍정적이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좋은데요. 좋죠. 네, 네. 네.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고 자녀 교육에 늘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도 네. 부모님으로서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종이 문서로나 또 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학교 알림 앱이 있어요. 네. 하이클래스라는 이제 앱이 있는데 이때 모든 정보들은 다 담아낼 수가 있고 네.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또 면담, 전화 등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자녀에 있어서 건강이나 환경 문제에 변화가 있을 때 선생님께 그 문제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전달이 중요한데요. 네. 과도한 문의를 때로는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가정에서 부모님이 챙기시는 것처럼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렵죠. 단체 네. 생활이 있어서 네. 그럴 네. 때에는 핵심을 갖고 중요한 사안에 집중을 해서 정기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셔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네. 아까 전차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교사의 전문성을 또 존중해 주시는 그렇죠. 것이 네. 좋다라는 네. 거. 그럼요. 네. 지도 방법이라든가 비판 또 간섭. 선생님은 왜 이렇게 지도하시죠? 라는 네. 이런 표현도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 스마트폰 이제 갖고 가서 또 통화 녹음이라든가 수업하는 장면 녹음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네. 학습권이나 또 자녀의 정서 발달에도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의문이 네.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선생님께서 제 아이를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언제든지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실 땐 말씀해 그렇죠. 주세요라는 네. 태도로 그렇게 신뢰를 쌓으셔야 되는데 효과적인 부모 상담 대화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감사와 존중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때로는 감정이 격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자녀를 위해서 더 안 좋은 결과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대화가 네. 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또 경청하고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또 문제 제기 시 해결책과 함께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학교 행사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입학식, 학부모총회 또 공개 수업 등이 있어요. 이럴 네. 때 학부모님께서 참여하시고 의견을 주시는 이런 기회를 네.
자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네. 아마 많이 바쁘셔서 함께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행복한 자녀의 생활을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먼저 네.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셔야 그 따뜻함이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자녀도 그렇죠. 행복할 권리가 네. 있는데요. 화나는 마음 갖고 대화를 시작하거나 오해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시기보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차분하게 서로 소통하시면 네. 기본에 충실한 대화만큼 좋은 관계 유지에 좋은 것은 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공동체라는 거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공동체의 생활에는 또 양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예, 그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져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으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이제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교육 전문가이신 한국대 행복연구원 전병식 대표님께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